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제2국민 12년 특례 문과 학생들의 그 성적 부분을 가지고 각 대학별로의 그 지원했던 학생들의 평균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합격까지 이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12년 특례 학생들이 올 2026년에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실 때 좀 잘 고민하셔서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요. 최근 3년간의 GPA와 SAT, IB, AP, 그리고 토플, 여기까지의 평균 점수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자의 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약간의 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대와 고대는 4.3 기준으로 했을 때 GPA가 4.1 이상, 학교에서 상위 5% 이내 안에 드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80에서 1520,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연대나 고대의 SAT 평균점으로 보게 되면 1500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요거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합격한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무조건 1500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현강과 인강을 동시에 해보지만 실제로 12년 특례 아이들 중에서 이런 점수를 받아가는 아이들은 국제학교 출신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SAT나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점수 낼 때 토플은 평균적으로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개월 정도를 저는 가지고 봐요. 그리고 토플, SAT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국 학교만을 다닌 친구들 또는 중국 로컬 다니다가 한국 학교로 옮긴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한국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 기준보다는 짧습니다. 짧은 아이들은 저랑 수업했던 그 인강 수업이든 현강이든 했을 때 토플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점수, 의대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100점 가는 데는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사이면 다 넘어갑니다. 또한 한국 학교만을 다녔던 친구들도 어렵다 하더라도 10개월 안에 토플을 100점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 가르치다 보면 주변에 이제 학원들이 본인의 학원 출신 중에 이제 만약에 연대나 고대 또 서울대 이렇게 붙은 친구가 있으면 마치 토플 점수 하나가 반드시 높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 그냥 모든 아이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항상 매번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제출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게 있어서 되고 이게 없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만을 계속 다녔던 12년 특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뭐 SAT나 AP나 토플이나 이런 점수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신으로서 상위 3% 안에 드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는 친구들이 매년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12년 특례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학에 갔을 때 토플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 SAT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원서를 읽어내는데 무리 없이 또한 요약해내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영어적인 능력과 또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 정도는 12년이면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입학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학교에 가면 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국제학교 가면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AP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공통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최소 3개 정도는 무조건 가져라. 12년이지만 또 AP 학교가 아닌 친구들의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P 학교인 친구들은 뭐 많게는 15개까지도 그 이상 단 친구들도 있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요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42점 정도 인기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또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죠. 38, 39 가지고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토플은 뭐 요 정도 이제 지원한 친구들이 평균 점수가 요 정도 되고요. 요거보다 낮은 점수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요거보다 넘는 113점, 114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냈을 때 요 정도 점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최소 점수를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서강대나 그 성대, 한양대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성한까지는 요 정도의 12년 특례들이 요 정도 성적이 된다는 거. 4.3 기준은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래서 1450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다 여기 뭐 중앙대 2대까지도 다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최소 3개 정도. 정 안 됐을 때는 뭐 2개 정도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자기 전공과 관련되는 것은 보통 2과목 정도면 맞춰지는데 이과생이기 때문에 뭐 수학을 기본적으로 얻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생화학과나 생물학과 이런 쪽을 간다고 그러면 생물이나 화학을 반드시 끼고 최소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통 3개 정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최소로 3개 정도를 잡아드린 겁니다.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으로 하실 때 39, 38 요 정도가 되겠고요. 중앙대나 이대 같은 경우도 그에 붙지 않죠. 37 이상을 다 요구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플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이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연계열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학과나 또는 그 학부별로 하게 됐을 때 연대나 고대 똑같죠. 국립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점수, 이건 평균 점수입니다. 확실히 얘네들이 더 높아요. 점수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 여기는 서강대는 사실상 이거 빼야 되는 거고요. 성대나 한양대를 볼게요. 이거는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450이나 1430, 이 정도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앙대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성대, 한양대, 이대까지의 이 점수 폭을 보시게 되면 최소한 1430에서 1450이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지원하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평균점은 38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최소 점수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합격자의 점수는 모든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토플에만 목숨 걸시는 시간 최소 막 3, 4년씩 이렇게 하시는데 해외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영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다른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플을 제일 먼저 중학교 2학년, 뭐,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도 뭐,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 한 2,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와서도 시험 안 보고 고2 때부터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토플은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한국학교 기준으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말부터는 실제로 시험을 본 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전에 공부를 좀 최소 1년, 2년 했다 그러면 중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로 좀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하셨으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가 SAT를 옮겨 탈 수 있는지 또는 AP를 할 만한 실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빨리 하면 중학교 2학년, 늦게 하면 중3부터는 시작을 해줘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국제학교는 9학년부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 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요번 5월부터는 인강이든 평강이든, 이런 시간표를 좀 만들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중2, 중3 아이들이 미리 AP를 좀 해놓고 전공과 관련되어지는 걸 좀 한다면,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시간적인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고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그 현강과 인강, 그리고 AP 저는 이제 주로 AP 중에서는 이제 제일 주력하는 건 이콘이기 때문에 이콘 부분에 대한 거
얼른 정리를 해드리고 또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이콘에 관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